타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하는 거예요? 타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듣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슬기로운 타투 생활. 추롱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영상 때 보셨죠? 네. 딕션이 구리다는 발음이 아주 너무 귀여워서 못 알아듣겠대요. 이제는 좀, 달라졌죠?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게 있으시잖아요. 네. 해보시죠. 해보세요. 뭘요? 그 뭐 초코칩인가 그거 뭐요? 해주세요. 진짜요? 네. 촉촉한 초코칩 이야기 해볼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었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자라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 아니 왜 웃으세요 시켜놓고. 아무튼 이런 겁니다. 아나운서 발음 연습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롱님, 유튜브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연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타투 수강을 하다 군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작업할 장르를 정해야 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장르가 너무 많네요. 올드스쿨을 좋아하여 스쿨을 그리고 있지만 어쩔 때는 블랙워크, 어쩔 때는 재패니즈, 어쩔 때는 리얼리즘 등등 한 장르를 깊게 파고 공부해야 하지만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자신을 한 장르에 묶어두려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작업자가 된다면 한 장르로 정착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저것 그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장르를 깊게 파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수롱님이나 올데이에 계신 다른 작업자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발음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다면 하는 여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나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쿨을 주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뉴스쿨을 좀 하고 싶었었던 건지 한번 궁금해요. 원래 이제 좀 컬러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원래부터 뉴스쿨 쪽을 하고 싶긴 했는데 주위 사람들 보면은 이런 쪽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또 이런 얘기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죠? 그 라떼 얘기 같은 거 네. 원래 잘 안 하잖아 이런 거. 근데 제가 예전에 타투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올라운드라는 게 이제 여러 장르를 다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올라운드라고 하는데, 올라운드 작업자가 이제 문신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이제 많이 인식이 박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파고드시는 분들이 이게 생기다 보면서 요즘 문화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여러 가지 장르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외국 샵 같은 경우는 올라운드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한 장르를 파고들면 아무래도 그 장르에 대한 이제 전문성이 좀 생기는 건 확실히 있겠죠. 네. 근데 처음에 딱 문신을 배울 때는 어떤 장르를 꼭 하나 정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드스쿨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올드스쿨을 몸에 받는 걸 좋아하지만 작업 자체는 이제 뉴스쿨을 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장르가 맞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처음에는 한번 다 시도를 해보시고 제일 잘 맞는 장르를 그때 좀 천천히 정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쿨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다 했었어요. 블랙 앤 그레이도 했었고, 레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했었죠. 치카노 레터링도 뭐 제작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찾은 거죠. 저를 뉴스쿨이 가장 재밌다
라는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또님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어떠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자기도 알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손님들이 이제 자기의 주특기를 찾아준다? 라는 식으로 하다가 뭔가 인기가 많아진 작업의 장르나 아니면 소재? 그런 걸로 하시면서 터득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맹수만 그리다가 반려견 타투가 문의가 들어왔어. 근데 반려견 타투인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반려견 타투 문의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맹수를 안 그리고 이제 반려견 타투를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중간에.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 똥 타투를 생산해낸 쪼렙 문신사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 한 번도 이런 실수가 없었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손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일단 더 환불해드리고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이고 제가 죽일 놈인 거 압니다. 저도 제가 싫어졌거든요. 근데 손님이 자꾸 신경 쓰여서 지우고 싶어지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치료 비용을 다 내는 게 맞나요? 근데 제가 아직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되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서 선뜻 말씀은 못 드렸어요. 뭔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를 이제 정확히 명시를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죄책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저에 대한 욕은 달게 받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과거를 돌리고 싶고 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지 팁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저 울고 자야겠어요. 앞으로 손님들에게 똥 타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말장난을 조금 사연에서 중간중간에 까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문신사가 한 번씩은 겪어봤을 일인 것 같아요. 경력이 적을수록 이런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 많았어요. 예전에 13년을 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금액을 받고 문신을 해드리는 거지만 그분은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확인을 하고 저를 믿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분한테 뭔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제가 뭔가 그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잘 안 나왔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하면은 무조건 환불해드리고 뭐 이런 문제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대충 했으면 나쁜 사람이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텐데 이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손님도 무조건적으로 환불이라든지 문신을 지우고 싶다 그 비용을 달라라고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력을 알고 오신 거잖아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아요. 작업자도 거의 눈물 날 것 같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다음 작업 못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 이거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뭔가 편을 좀 잘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치료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라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분과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지를 좀 정확히 찾아보시고 그래도 뭔가 해결점이 안 찾아졌다 뭐 과실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반반 정도 부담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실력 쌓고 책임지고 커버업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나 진정성 있게 여기서 너무 자책을 하시는데 본인이 모자라다고 느껴지시면은 그 작업을 할 때마다 해당 작업에 대한 고무판 연습을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충격을 먹은 상태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작업인지의 그 난이도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손님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딛고 넘어가야지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부분이 있을 때는 본인 몸에다 먼저 해봐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날 울면서 대부분 이 문신을 자기 몸에 똑같이 해봐요. 저희 사무실은 그래요. 저한테도 계속 욕을 쳐먹으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18년도에 처음 작업을 다리에 받게 된 타투이스트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처음 작업하실 때 이쪽 다리를 자기 작품으로 다 채우는 건 어떠시냐?
그럼 작업비는 할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림이 좋아서 작업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작업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현재 그 타투이스트 분께서 그림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되셨는데 그러시면서 포트폴리오 대상자를 구하시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하신 분들을 이 정도 가격에 작업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모델을 더 구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대상자인 줄 알았다. 그럼 포트폴리오 모델로 작업을 하시자 라고 흔쾌하게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을 작업 도안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도안을 안 그려주십니다. 그 이후 짧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말씀드려도 금방 그려드리겠다 죄송하다고 하시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제 몸에 이미 그분의 예전 스타일의 작업이 많아서 작업을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중구난방이 되어버린 다리를 다른 분께 작업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 상황에 다른 타투이스트 작업자분께 작업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착잡하네요. 오늘 사연들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많이 봤어요, 손님들.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나또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이 작업자분께서는 이미 마음이 뜨신 것 같아서 이제 해줄 마음은 이제 이미 앞전에 없었고 바뀌게 된 그림 스타일로 돈이 전보다 더 벌려져서 이제 그 전의 스타일은 아예 손대고 싶지 않아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늘어서 자기 전 작업들이 다 흑역사라? 보기 싫어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게 좋으니까 수락 자체를 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받으시는 분도 예약 날짜를 같이 정하고 조율하고 확답을 어떤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매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손님을 받으시는 경우는 돈 목적보다 이제 본인 작업에 대한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 스타일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면은 예전 그림을 새겨드리고 싶지가 않겠죠. 요즘 새로운 스타일이 딱 생긴 거면은 예전보다는 실력이 향상이 되셨을 테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뭔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시겠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걸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작업자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손을 안 대는 건데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요. 저도 손님들이 저한테 한 뭐 2, 3년, 3, 4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원포인트로 하나를 받고 예전 스타일로 이렇게 또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똑같이 못해요. 왜냐면 1년 전의 작업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손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본인이란 걸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되셨다면 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받을 작업 도안을 상담을 해놓고 1년이 넘게 도안을 안 그려주신대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어떤 상담을 하고 약속을 얼굴 보고 했을 때는 그런 게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 그쵸.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뭐 그냥 미룰 거야. 근데 이 손님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분의 작업을 좋아했고 이제 사람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분한테 맡긴 건데 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작업을 받든 옛날 손님이든 요새 이렇게 오는 손님이랑도 약속을 한 거는 그렇게 너무 쉽게 깨서는 안 돼요. 손님이 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점점 지날수록 시간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상황에 다른 작업자분한테 이제 작업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확실한 게 좋으니까 작업자분한테 다른 곳에서 이제 받겠다, 기다리다 지쳤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약속한 거는 맞으니까 말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다른 곳에서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진짜 딱 그거죠. 이제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그냥 요 분의 다리라든지 포트폴리오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작업자 누군지 알아요. 진짜요? 네. 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 계속 작업을 할 거면은 이 좁은 동네에서 이러는 거 좋지 않아요. 손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분만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짝사랑처럼. 왜? 아시겠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0살 되면 사귀자 이래놓고 안 사귀고 계속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연애하면서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돼요. 아시겠어요? 너 이러면 안 돼. 아, 죄송해요. 나는 괜찮은데? 전 모르니까. 오늘 새 사연 깊이랑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사연의 농도가. 오늘 어땠어요? 읽으면서도 그렇고 답변해드리면서도 그렇고 조금 많이 진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뭔가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오늘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좀 뭐 교훈? 안일해지지 말자.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올지 또 궁금하고 여태까지 슬기로운 타투 생활 수롱 나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